오전 9시에 만석의 집 앞에 섰다.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옷가지 몇 벌, 세면 도구, 그리고 책 2억 권. 많지 않았다. 며칠만 있어 보고 결정하려 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문이 열렸고 어제보다 단정한 옷차림의 만석이 서 있었다. 깨끗한 회색 셔츠에 면바지, 머리도 빗어 넘긴 것 같은 모습. 왔구나. 그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마치 오지 않을까봐 걱정했던 것처럼. 네. 지은이 짧게 대답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2층 오른쪽 끝 방 써. 햇빛 잘 들어. 만석이 가방을 들어주려 했지만 지은은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다. 그녀는 익숙하지 않은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갔다. 방문을 열자 창이 크고 넓고 깨끗하다. 지은은 가방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작은 정원이 보였고 나무 몇 그루와 시든 화단. 아무도 돌보지 않아 황량해 보였다. 여기서 살게 되는 건가? 생각이 복잡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다. 이미 준혁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버님 간병 도와드리려고 며칠 있을게. 준혁은 고마워. 미안해. 라고 답했고 그뿐이었다. 2주가 지난 아침 7시 지은의 알람이 울렸고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다. 세수를 하고 간단히 옷을 차려입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다. 화장을 하지 않아 평소보다 수수해 보였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집안에 퍼졌고 밥솥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좋은 냄새네. 뒤에서 만석의 목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아침 드세요. 상을 차리고 마주 앉았다. 만석은 숟가락을 들고는 크게 한 입 먹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맛있어. 다행이에요. 조용한 아침이었고 이젠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누군가와 밥을 먹는다는 것. 그것만으로 외로움이 덜했다. 식사 후 파킨슨 약, 혈압약, 소화제를 작은 통에 담아 만석에게 건넸다. 물이요. 컵을 내밀 때 손이 만석의 손과 스쳤다. 짧은 접촉. 하지만 지은은 거칠고 쭈글쭈글한 손에서 온기를 느꼈다. 산책 가실래요? 그래? 만석이 일어서자 지은이 재킷을 가져다 주었다. 그가 팔을 넣을 때 지은은 뒤에서 옷깃을 바로잡아 주었고 자연스러운 손길. 하지만 만석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다. 집 앞 작은 공원까지 천천히 걸었고 만석의 걸음은 느렸다. 발목이 완전히 낫지 않았고 파킨슨 때문에 균형도 불안정했다. 제 팔 잡으세요. 팔을 내밀자 만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지은의 팔을 잡았다. 바람이 불자 지은의 머리카락이 날려서 만석의 얼굴에 스치며 샴푸 향이 은은하게 풍겨 만석이 고개를 약간 돌렸다. 기분 좋은 향기에 가슴 속에서 뭔가 움직임이 느껴졌다. 괜찮으세요? 지은이 물었고 만석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간 걸 느꼈다. 응? 괜찮아. 벤치에 앉아 쉬면서 가방에서 물을 꺼내 만석에게 건네며 하늘을 바라보니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예전에 아내랑 자주 여기 왔어. 만석이 갑자기 말했고 지은은 그를 바라봤다. 그랬어요? 응? 저녁마다 손잡고. 그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지은의 말에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근데 지금은 네가 있구나. 만석이 지은을 바라보는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고마움과 그리움, 그리고 욕망. 저녁 8시. 둘은 나란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중 남녀 주인공이 키스하는 장면이 나왔다. 지은은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찔했고 화면 속 열정적인 키스. 얽힌 손. 거친 숨소리. 만석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고 손이 소파 팔걸이를 꽉 쥐고 있었다. 얼굴이 뜨거워진 만석과 지은이 시선을 돌렸다. 장면이 바뀌었고 둘 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공기는 여전히 묘하게 뜨거워져 있다. 물 좀 가져올게요. 지은이 일어나려 하자 만석의 손이 지은의 손목을 잡으며 잠깐만. 고맙다. 조심스럽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뭐가요? 지은이 물었고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다. 옆에 있어줘서. 만석의 눈이 지은을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요즘은 안 외로워. 그 말에 지은의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고 눈시울이 간질거렸다. 저도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만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부드러운 머리카락, 샴푸 향. 그녀의 체온이 셔츠 너머로 전해졌다. 만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귓가가 뜨거워졌다. TV에서는 여전히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화면을 보지 않았다. 만석의 손이 천천히 움직여 지은의 어깨 쪽으로, 그리고 조심스럽게 감쌌다. 지은아, 목소리가 떨렸고 이름을 부른 건 처음이었다. 네. 지은도 작게 대답했다. 이래도 괜찮니? 만석의 질문에 잠시 침묵했고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건 잘못된 건가? 아니면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숨소리를 들으며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천천히 조용히 경계가 무너지고 있었다. 안녕히 주무세요. 지은이 방으로 올라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는다. 누군가의 온기가 좋았다는 것을, 외롭지 않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만석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어깨에 남은 감촉이 생생한 것을 느낀다. 그녀의 온기, 향기, 살결의 촉감, 손이 떨렸고 가슴이 뛰었다.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만석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지은의 얼굴이 떠나지 않는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미 선을 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멈추고 싶지 않다는 것을. 지은은 아침 일찍 일어나 햇살의 부드러움을 느끼며 잠옷 차림 그대로 세면대 앞에 섰다. 거울을 보니 헝클어진 머리, 맨 얼굴. 예전 같았으면 절대 이런 모습으로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편했고 만석 앞에서 꾸밀 필요가 없었다. 면 반바지에 얇은 티셔츠를 입고 1층으로 내려갔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데 만석이 나오며 잠시 멈춰 지은을 바라봤다. 평범한 뒷모습. 묶지 않은 긴 머리가 등을 타고 흘렀다. 반바지 아래로 드러난 매끈한 다리와 곡선이 드러난 허리선. 만석의 목구멍이 움직이며 마른 침을 삼켰다. 아, 일어나셨어요? 지은이 돌아보며 환하게 웃는데 화장기 없는 얼굴이 더 예뻐 보였다. 어? 만석은 짧게 대답하고 식탁에 앉아 계속 지은을 바라봤다. 움직일 때마다 티셔츠가 몸의 곡선을 드러냈다. 도톰한 엉덩이는 봉긋하게 솟아 흔들리고 있었다. 지은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의식하지 않았고 너무 편해진 탓이었다. 그날 저녁, 샤워하고 올게요. 지은이 2층으로 올라갔고 만석은 거실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했다. 2층 욕실에서 물소리, 샤워기 소리, 그리고 희미하게 들리는 지은의 콧노래 소리가 들린다. 만석은 신문을 내려놓고는 머릿속에 그렸다. 물이 그녀의 몸을 타고 흐르는 모습. 젖은 머리카락. 물방울이 맺힌 피부. 더욱 깊은 곳까지 상상을 했다.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20분 후 지은이 내려왔고 젖은 머리를 대충 말린 채였다. 물기가 아직 남아있어서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거실로 왔다. 아, 시원해. 그녀가 소파에 털썩 앉았고 샤워 후라 얼굴이 발갛게 상기되어 너무 예쁘게 보였다. 로션 향이 은은하게 풍겨 넓은 거실을 채운다. 가슴이 뜨거워진 만석은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가 욕실 문을 잠갔다. 거울 속 자신은 주름진 피부, 하지만 눈빛만은 젊었다. 욕망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찬물로 샤워를 했지만 전혀 식혀지지 않는다. 만석이 자고 있는 이른 아침에 지은이 요가를 하고 있었다. 거실 한쪽에 매트를 깔고 레깅스에 스포츠 브라 차림이었다. 만석이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왔다가 멈춰섰다. 지은이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앞으로 숙이고 다시 뒤로 젖히고 하는 동작을 반복하고 레깅스가 몸의 선을 그대로 드러내며 길고 가는 다리, 엉덩이, 허벅지 사이 도톰한 그곳까지 만석은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며 지은이의 몸 구석구석을 관찰했다.
지은이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아, 깨셨어요? 죄송해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다가왔다. 물 드릴까요? 만석 앞에 가까이 다가와 섰다. 땀에 젖은 피부가 빛나고 운동 후에 뜨거운 체온. 땀 냄새와 향수가 섞인 향. 고맙다. 컵을 받아 물을 마셨지만 목이 마른 건 가시지 않았다. 등 좀 긁어주실래요? 지은이 물었고 등이 가려웠던 모양이었다. 내가 네. 제 손이 안 닿아요. 자연스럽게 등을 돌려 서 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등에 손을 댔고 여기 네, 조금 아래요. 부드러운 피부, 따뜻한 체온, 손끝에 느껴지는 촉감이 살아있다. 아, 거기요. 시원해요. 그런 만석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지은이 웃고 있다. 손을 대야 하지만 동시에 더 만지고 싶은 충동이 밀려왔다. 감사해요. 지은이 돌아서며 환하게 웃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다리 사이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남성이 깨어나 꿈틀거리고 있었다. 만석의 침실. 며칠째 제대로 자지 못했고 머릿속이 복잡했다. 지은의 얼굴, 그녀의 몸, 그녀의 향기. 전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노크 소리가 들렸고 아버님, 주무세요. 아니 문이 열렸고 지은이 들어왔다. 긴 원피스 형태의 잠옷. 하지만 얇아서 몸에 윤곽이 비쳤다. 약 드셔야죠. 물과 약을 가져와 침대 옆에 앉았다. 만석이 상체를 일으켜 약을 받아 물과 같이 먹었다. 못 주무시나 봐요. 얼굴이 안 좋으세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만석을 바라봤다. 어? 어디 아프세요? 아니 그냥 만석이 누우니 이불을 덮어주며 정리하고 베개를 바로 해주었다. 편하게 주무셔야 하는데. 걱정하며 일어나려는 순간 만석의 손이 지은의 손을 잡았다. 가지 마. 아버님, 오늘만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빛이 간절했다. 옆에 있어줘. 그냥 손만 잡고 있어줘. 지은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알았어요. 침대 옆에 더 가까이 앉았다. 지은의 두 손을 꽉 잡고는 마치 놓치면 안 되는 것처럼 준혁이 엄마 죽고 정말 힘들었는데 누구한테도 기댈 데가 없었어. 눈가가 촉촉해지며 70이 넘은 남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혼자 너무너무 외로웠다. 지은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만석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이제 제가 있잖아요. 그 말에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지은아, 만석이 지은을 끌어당겼고 균형을 잃고 품에 안겼다. 아버님, 만석의 심장 소리가 들렸고 뜨거워진 체온과 거친 숨소리가 느껴졌다. 지은아, 갈라진 목소리로 흐느끼며 다시 부르는 만석을 보며 자신을 이렇게 필요로 한다는 것에 외롭지 않았다. 만석의 등을 쓰다듬으며 괜찮아요. 어린아이를 달래듯 속삭였다. 침실의 불은 어두웠고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고요함을 깬다. 얼굴이 지은의 가슴에 묻혀 여인의 향기를 들이마셨다. 샴푸 향, 로션 향, 그리고 지은이 향. 에필로그. 그날 이후로 일상은 계속되었다. 아침을 함께 먹고 산책을 하고 저녁에 TV를 보고 하지만 무언가 변했다. 시선이 오래 머물렀고 손이 닿는 횟수가 많아졌다. 외로움과 보호 본능이 둘을 더욱 끌어당기고 있었다. 금지된 위로에 사랑과 욕망이 싹트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스토리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